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지훈입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날 네, 진행했었습니다. 예. 대타입니까? 예, 대타입니다. 내일도 진행한다면서요? 예, 내일도 합니다. 예. 황보선 씨 어디 가셨는데요? 휴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휴가 달라면 잘 안 주는데 우리 황보선 앵커는 자주 휴가 가시는군요. 자주 나이고 제가 알기로는 뭐 오랜만에 가는 걸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요. 예. 저도 이쪽에 빨리 휴가를 가서 요청해야겠습니다. 예. 바쁜데 청취율 조사 기간도 이제 끝났는데 있어야죠. 박지훈 변호사 진행을 바라는 분도 많은데 아침을 그냥 하시지 그래요. YTN 아침 라디오. 다른 방송이 있어가지고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타 내일 잘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놀랐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지 몰랐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제 첫 현장 유세에 나섰는데 뭐 관악구의 전통시장을 첫 유세장소 택한 것 같아요. 뭐 쑥떡 떼더라 쑥떡 뭐 이런 농담도 하고 이랬었는데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점 총량제 발언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아이디어 차원 이야기였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봤다.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잘 걸렸다.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게 공산당과 다를 게 뭐냐. 엄청난 비판이 가해졌는데 지금 야당 어제 뭐 토론회 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책 토론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어쩔 수 없는 경향이 있죠. 뭐 민주당 토론도 뭐 인신 공격이나 네거티브 위주로 됐고 정책 토론이 없었으니까 야당도 아마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이재명 후보가 먼저 뽑힌 어떤 장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네거티브나 이런 문제, 도덕성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정책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과 관련된 것은 어쨌든 시끄러우면 좋아요. 논쟁적이고 뭐 우리가 이따가 또 이걸 가지고 토론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젠다를 끌어가면서 논쟁적인 걸 던지니까 찬반 양론이 붙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공약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적인 정책 공약은 얼마든지 던져도 된다. 대선에서 아젠다를 누가 끌고 가느냐 그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과거 노무현 후보가 세종시 이전 그렇죠. 그때도 찬반이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원인이 했던 게 세종시 공약이었으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도 후보가 이제 11월 5일 결정되잖아요. 이렇게 논쟁적인 주제는 많이 만들어낼수록 좋습니다. 그게 나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만들어내야 됩니다. 뭐 이준석 대표가 뭐 그걸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뭐 비꼬기도 하고 또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전체주의 발상 아니냐. 이것도 어쩌면 논쟁적인 주제에 논쟁에 끼어드는 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맞다고 하는 또 그런 논리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당연히요. 뭐 예를 들면 OECD에서 그렇죠. 거의 우리가 제일 꼭대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너무 많고 통계를 내면 5년을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도 거의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패자부활전이 없는 나라는 겁니다.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20대 보고 창업하라고 나라에서도 그러고 많이 그러는데 20대 창업에서 실패하면 다시 못 일어섭니다. 앞으로 그렇죠. 60년 인생이 남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늘 정도는 오늘 내일 뭐 이번 주 정도는 이걸 갖고 심하게 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너무 좀 많이 나간 정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자유를 좀 침해하는 거 아니냐.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전체주의 얘기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논쟁적인 정책을 던질 때가 이제는 왔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주사일제. 이것도 약간 찬반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음식점 총량제는 비판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이거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시끄러워지니까 한 발 뺐잖아요. 네. 근데 주 4일제는 이거는 한번 붙어볼 만하다. 왜냐하면 주 4일제 주 5일제 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예. 근데 주 5일제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사회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엄청 반발했어요. 불가능하다고 했었고 주 5일제를 시행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었습니다. 특히 기업을 중심으로 보수 언론이 똘똘 뭉쳐서 주 5일제 하면은 나라가 절단날 듯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문제 없잖아요.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이제 6일에 하면 좀 못 삽니다, 저는. 네. 그 정도로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주 4일째 어제 그냥 툭 던졌는데
오늘 인터넷에 다 이 얘기였거든요. 네. 게다가 네티즌들 자기들끼리 갑론을 막 하면서 주 4일은 너무 이르다. 그러니까 4.5일제를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자. 4.5일. 옛날에 우리 방공일이라 5.5일이죠. 그렇죠. 5.5일. 예. 토요일 방공일이라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오전만 이렇게 학교도 오전만 가고 직장도 오전만. 네. 그러니까 금요일을 오전만 하는. 아니죠. 수요일 정도를 오전만 하고. 그럼 3.5일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아니 수요일 오전 하고 다시 목금 나가고. 예, 토요일 다시 중간에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편하죠. 뭐 어쨌든 네. 뭐 이렇게 논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논쟁이 생기면 나쁘지 않던데 사실은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배합할 겁니다. 이거. 이거 심상정 후보가 뭐 주장했던 거예요? 제일 먼저 심상정 후보가 주장했는데 참. 심상정 후보가 주장했을 때는 언론에 실리지도 않고 논쟁도 안 됐는데 집권 여당 후보가 이야기하니까 확 쏠렸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거는 심상정 게 아니고 이재명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봤을 때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총량제를 계속 끌고 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역풍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주 4일제는 아마 계속해서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자, 그러면 선대위가 발족이 되는데 다음 달 정도에 이거 두 가지 공약에 포함을 시킬 수 있을까요? 식당 총량제 어렵다고 봅니다. 음식점 총량제 어렵지만 예. 주 4일제는 가능성은 있다. 있다. 거기다가 어제 박용진 의원 만났잖아요. 박용진 의원 만났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 만났을 때 이낙연 전 대표의 대표 공약, 복지 공약 네. 그거 검토해 본다고 했잖아요. 네.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서 괜찮은 것은 땡겼을 겁니다. 근데 박용진 후보가 낸 대표 공약이 모병제였거든요. 그렇죠. 이게 홍준표 후보가 됐죠. 네. 이걸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모병제. 이것도 우리 사회에서 논란됩니다. 굉장히 논란이 될. 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홍준표 후보가 제일 먼저 모병제를 주장했는데 그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토론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젠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아젠다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런 걸 던져서 오히려 시끄럽게 만든 다음에 논쟁을 만든 다음에 이게 누구 거지? 홍준표가 맨 처음에 얘기했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포지티브한 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논쟁적인 사안들은 공약에 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야당으로 빨리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또 다음 주에 투표가 시작되는데 신경전이 상당히 심해진 것 같아요. 특히 어제 토론회했죠. 윤석열 전 총장이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주변에 배신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정치판에 들어와서 갖고 있는 별명이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홍콩콜라도 있고 네. 그 중에 하나가 독불장군입니다. 독고다이라고 일본식 일본 있죠. 여의도 바닥에서는 그런 일본말을 네. 쓰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주위에 사람이 없다. 늘 혼자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당대표 좋은 직책은 다 했는데도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1, 2위를 다투는데도 현역 의원 2명 정도밖에 안 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아하. 당신 인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배신당하는 거 아니냐. 네. 아마 홍준표 후보로서는 좀 뼈아플 수도 아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또 홍준표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쪽으로 특히 윤석열 캠프로 간 사람들 보고 기득권 정치인의 전형이다. 구태 기득권 정치인이다. 구태 기득권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뭘까요? 근데 구태 기득권이라고 하면 네. 거기에 가 있는 의원들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근데 만일 홍준표 후보가 이기면 그 사람들 다 보다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 경선이 치열하게 치고받았습니다만 국민의힘도 당장 다음 주부터 투표 시작이잖아요. 네. 11월 5일날 결정되고 이번 달 말까지 토론회가 좀 더 남았어요. 아직까지.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예상됩니다. 그렇죠. 토론회 뭐 방송 등등에서. 예. 자, 또 요 장면도 보죠. 원희룡 지사하고 홍준표 의원이 또 붙었는데 탄소세 이런 질문을 하니까 홍준표 의원이 정말 질문이 야비해서 답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뭐 인신공격이냐 하고 좀 싸우는 모양새거든요. 이 두 사람 원전 지사하고 홍준표 의원의 태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그렇게 한 것은 홍 후보가 그렇게 한 것은 지난번 토론 때 산소 AC 투어죠. AC 투어. 수소죠. 네. 수소인데 AC 투어냐면 이렇게 대답해서 네. 홍 후보가 좀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 후보 생각은 날 망신 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런 질문을 하나? 탄소세.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또 탄소를 물으니까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윤석열, 원희룡, 밀월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도 쓰고 하니까 네.
내 편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격렬한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너무 화를 내고 또 원전 지사도 또 화를 내는 모양새요. 원희룡 후보가 사실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게 뭐 중도 합리, 예. 예. 그다음에 뭐 선비 스타일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싸움 딱이 됐어요. 온데 가서 다 좀 소리 지르고 이래서. 예. 예. 스타일을 좀 바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TV를 지켜보는 분들은 조금 눈살 찌푸릴 수 있었겠죠. 네. 하여튼 뭐 또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전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좀 강한 캐릭터로 변신했잖아요. 소리도 막 지르고요. 예, 그것도 전략이죠. 예. 자, 일단은 이제 경선 투표 다음 주 앞두고 있는데 후보 간 단일화 얘기. 저도 어제 좀 정보지를 받았어요. 홍준표하고 유승민 단일화 시나리오 아주 구체적으로. 혹시 이 작가 이거 받으셨겠죠? 네, 아마도. 네, 네. 받았는데 정보지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아, 너무 그래서 저는 네. 그럴싸하다 생각 자꾸 들었어. 네. 그러니까 뭐 유승민에게 총리직을 제안하고 네. 뭐 지분에 뭐 얼마를 주고 네.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며칠까지 생각을 할 시간을 달라. 그 며칠 날짜도 특정돼 있거든요. 그렇죠. 정보지가 그렇게 구체적이면 헛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구체적이다. 너무 구체적이다. 너무 구체적이다. 그래서 네. 저는 의도적으로 누가 흘리지 않았느냐. 아, 단일화 하고 싶은 사람 쪽에서. 그렇겠네요. 네. 단일화를 원하는 쪽에서. 단일화 원하지 않는 사람 흘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단일화 하고 싶은 사람 쪽에서 흘렸다. 지금 1위와 2위 차이가 누가 1위인지 2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굉장히 붙어 있다 이런 거거든요. 뭐 당심은 좀 윤석열, 또 민심은 그렇죠. 홍준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어쨌든 붙어 있다. 네. 그렇다면은 3위나 4위 후보를 땡겨오는 사람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느냐. 음흠. 게다가 아까 저희가 이야기 드린 대로 홍준표 후보 주변에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캠프 자체가 너무 그럼 보니까 뭐 내각 구성을 하려면 그래도 좀 미리 짜놓는 것도 필요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뭐 섀도우 캐비넷도 못 짤 그렇죠. 정도로 지금 네.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다면은 유승민 후보랑 합치면은 되겠다. 그림은 나오네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정보지가 흘러나오지 않느냐. 어쨌든 유승민 캠프 쪽에서는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지켜봅시다. 네. 이번 주 안으로 뭐 결론을- 시간은 뭐 네.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월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은 네. 불가능한 일이죠. 하려면 이번 주 안까지 그렇습니다.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야 되겠죠? 됩니다. 네. 근데 정치는 사실은 뭐 불가능한 게 없는 거거든요. 정치판이라고 생물이죠, 해서. 생물. 예.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유승민 후보가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1위는 못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유승민 후보의 개인 생각은 윤석열 후보의 자질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거 토론회를 봤을 때 보면. 그런 예. 느낌 듭니다. 그렇다면은 뭐 홍준표 후보가 손잡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의도 바닥에서 돌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마지막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데 TV 토론이 끝나면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돼서 윤석열 전 총장이 강주에 내려가서 뭐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예고한 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윤석열 캠프의 하태경 의원이 뭐 계란을 맞아도 가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이제 고인이 됐죠. 노태우 후보가 87년 대선 때 광주 가서 봉변을 당했는데 엄청 맞았습니다. 그게 득표에는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됐거든요. 반대편 진영의 결집 그렇죠. 효과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호남에서 강주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강주 이용석 강주시장도 내려오면 안 된다. 이건 정치적 쇼고 이용하려고 하는 거다. 근데 내려가면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윤 후보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뭐 논쟁적 아젠다를 정책적으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것도 시끄러우면 시끄러워서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사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마 윤 후보 캠프 쪽에서는 실행을 아마 강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행할 것이다. 예. 많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광주의 뭐 의원들 특히 이용섭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광주에서는 그냥 전두환이라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요. 불편한 예. 건데요. 그래서 뭐 지금 광주에서 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득표로 이용하려는 게 윤석열 캠프의 생각이다. 쇼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내려올 때 아무도 안 가면 됩니다.
항의하러 가지도 말고 아무도요? 아무도 안 가면 됩니다. 근데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개인의 자유인데 항의하고 싶은 사람은 가는 거니까. 가면 소리 지르러 가는 사람 있을 것 아.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어쨌든 윤석열한테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니까요. 자, 그러면 뭐 달걀 세례 얘기를 했는데 뭐 밀가루 같은 것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갈까요? 그분도 지금 이미 고인이 됐죠. 그때도 노태우 정부 누구였죠? 때인데 정원식 총리. 총리가 밀가루 세례를 정원식 받았죠. 총리가 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할 네. 때 대학생들한테 밀가루 세례 받고 계란 맞고 네. 그래서 그때 전국이 확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 그 이후로 모든 국민들이 대학생들 비난하면서 대학생들의 민주주의 시위가 싹 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면을 전환시킨 거였는데 그래서 노태우 정부에서는 당시 만세 불렀거든요. 김영삼 전문가요? 제가 알기로는 김영삼 전문가요? 예. 네. 오래돼서 저도 헷갈리네요. 아, 김영삼 전문 같습니다. 네.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을 이제 염려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뭐 윤석열 후보로서는 직접 내려가서 사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럴 거였으면 처음에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때 가야 됐으나요? 네.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사과하든가. 예. 근데 그때 며칠 끌었잖아요. 사과 네.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개 사진 논란. 사실 처음에 사과를 며칠 끌었던 것보다 더 크게 논란이 된 거는 개 사과였으니까. 그 사진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빠졌단 말이에요. 뭐 그래 보입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지금은 여론조사 하면은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앞선다. 네. 다만 당심에서 뒤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개 사과 논란 없었을 때는 국민 여론조사 하면 비슷했고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훨씬 앞섰단 훨씬 말이에요. 앞서고. 그래서 하나하나 윤석열이 이긴다. 네. 근데 지금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나라 바뀌었기 때문에 윤석열 캠프, 윤석열 후보로서는 뭐 어떤 것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서 TV 토론 끝나고 간다. 그 TV 토론에 대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필요하니까 호남에 내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아마 내려가지 않아 싶습니다. 내려갈 건 갈 것이다. 가서 전 내려간다고. 달걀 세례나 등등이 있을 것이다. 그건 모르죠. 참 어렵네요. 그런데 혹시 만일 그런 불상사가 벌어지면 예. 제가 장담하건대 음모론 불거집니다. 자작극이다. 윤석열 후보 쪽에서 이거 만들어냈다. 네. 그런 음모론이 불거진다니까. 불거질 수도 있다. 뻔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있다. 음모론이 불거집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사회가 또 혼란으로 빠지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런 불상사 없이 만약 가더라도 불상사 없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동의 초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박준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